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걸 2017년 11월에 발표를 했어요. 말하자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이건 논문 표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까지, 이렇게 7가지.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아예 인사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7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지금이 아니고 1기 때 얘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해서 그냥 줄줄이 자기네들 그 인사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이때는 물론 5대 원칙이었어요. 그때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렇게 5개였어요. 이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까지도 국무총리 하고 있죠.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4가지가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4가지가 또 사관왕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김상곤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 김상조 지금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김영준 해양수산부 장관 논문 표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그 외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그냥 이 인사 배제 5대 원칙이 아니라 인사 임용 5대 원칙인 것 같아요. 이 5가지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장관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이 난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기 때 7명을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7명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최종호,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 사람 최종호 국토교통부 부동산 투기, 부동산 꼼수 증여, 불법 편법 증여, 박사 논문 표절,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은 그나마 이 7대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런데 이 사람은 종북주의자예요. 친북, 종북, 막말, 이념 편향이 굉장히 심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장 전입, 그리고 CJ ENM에서 사회이사 시절 때 친대기업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위장 전입, 건보료 납부 회피, 세금 탈루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동산 투기, 취업 특혜, 위장 전입, 병역 특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 참사 건물 인근 부동산 투기, 자기 지역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남겨먹었죠.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세, 지각 납세, 그냥 세금을 무진장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 이중 국정 및 병역 검사 연기, 병역 비리인 거죠.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나마 한 사람 빼고는 이 본인이 말한,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다 위배되는 사람들이에요.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위배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거에 의하면 여기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근데 이 7명을 또
임명을 감행하겠죠.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까여도 아마 이전처럼 감행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거의 독재자잖아요. 그냥 국회 그냥 패스. 솔직히 장차관들이 일 안 하잖아요. 청와대에서 다 하지. 그래서 뭐 장차관이라고 안처만 놓고 월급이나 주고 힘만 좀 쥐어준 다음에 나머지는 청와대에서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바지 사장 같은 사람들 이렇게 쭉 앉혀놓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분명히 국민들 앞에다가는 7대 원칙을 지키겠다 하고 아주 깨끗한 척, 아주 청렴한 척, 우리는 이전 정부랑 달라. 이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은 위장전입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장관을 앉혔지만 우린 달라. 우린 안 그럴 거야. 하고 떠들어 놓고 실제 임명하는 사람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더럽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어차피 모른다. 우리가 열심히 언론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정부예요. 인사 배제 원칙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할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정말 위배되는 사람들만 안 친다고 해도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국이 나와서 조국 지금 민정수석 하고 있는 이분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대 인사 원칙에 위배된 장관이 없었다.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뻔뻔하게 얘기를 했죠. 이겁니다, 이거. 그냥 언론을 동원해 갖고 우린 깨끗해. 우린 박근혜 정부와 달라 하고 막 쇼를 해요. 막 7대 배제 원칙 딱딱딱 발표해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을 다 앉혀놔요. 그냥 지 맘대로 일단 앉혀놔. 근데 국민들은 이거 잘 모를 거야. 해놓고 조국 같은 사람 앞에 서서 우리는 위배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들여다보는 사람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말과 다르게 본인은 안 그런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국민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다가 이렇게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해놓고 이런 사람들 안 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정말 이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너무 뻔뻔하다 못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묵묵히 국민들을 속여먹고 이렇게 위선을 묵묵히 떨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이에요. 쇼통. 쇼 엄청 잘하잖아요. 아주 깨끗한 척. 자기는 되게 똑똑한 척. 잘 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엄청 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 보세요. 이렇게 경제를 말아먹고 안보 위기에 처해 있고 외교에서 매 맞고 돌아다니고 온갖 실수가 반복되고 해도 이 지지율 보세요. 물론 좀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권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정부고 그야말로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양심이 있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짓을 그냥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무서운 인간이에요. 원래 사실 미친 인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뭔가 예측이 안 돼. 이 인간들은 무슨 짓을 저질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 또라이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난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은 정의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넣고 답변을 해도 거짓말 탐지기에 안 걸릴 겁니다. 이분은 너무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을 해놓고도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정도로 완전 뭐랄까 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까지도 아주 다분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뛰어난 허언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언증 환자들은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해요. 거짓말이지만 진실인 것처럼 본인도 느끼거든요. 허언증 환자들은. 지금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고 너무 젠틀해요. 지금 민주당 쪽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입니다. 죽기 살기. 죽기 살기에다가 거짓말이고 뭐 반칙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둘이 싸우는데 민주당은 모래를 던져서 눈에 뿌리고, 상대방 눈에 모래를 뿌려버리고 돌 던지고 물어 뜯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내가 내 위신이 있지. 나는 반칙할 수 없어. 어떻게 모래 뿌리고 돌 던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야당 기질 있잖아. 원래 야당 기질이. 지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도 없고 자기들이 야당인 줄 알아요. 집권한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을 계속 욕해요. 아니,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고 여당은 책임지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당을 욕해. 야당이 문제야, 야당이 문제야. 근데 놀랍게도 야당도 비슷해요. 야당도 아주 맹공을 펴야 되는데, 여당에. 그런데 마치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여당인 것처럼 되게 점잖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야당인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로 특이합니다. 서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김학의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버닝썬으로 시작됐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갖고 김학의로 넘어갔는데, 이 김학의랑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하는 황교안이랑 엮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법무부 장관과 이 김학의랑은 상관이 없다. 이 연결고리가 없다. 이게 검찰총장이거나 그 수사에 관련이 있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랑 이 수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보고만 받는 입장이지, 법무부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거나 뭐 이럴 것도 없고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 얘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김학의랑 황교안이랑 엮으려고 막 언론이 부추기고 떠들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과 요 김학의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모르는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황교안이랑 엮였을 수도 있겠네. 아니, 진실이냐 거짓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정치 싸움입니다. 정치 싸움. 진실이냐?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로 탄핵됐습니까? 진실로, 법리로 증거가 나와서 지금 구속됐어요?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거짓말이 한도 끝도 없이 쌓여갖고 이게 뭐야 하다가 탄핵되고 이게 뭐야 하다가 구속됐죠. 지금 2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김학의를 시작으로 이 이후에 김학의 외에도 또 뭔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이런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진작 말했죠. 황교안 당대표가 되자마자 제가 말했죠. 대비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대로 안 죽는다. 민주당은, 그리고 청와대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진실이든 거짓말이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반칙이 없는 사람이다. 무조건 이기면 된다. 돌로 머리를 찍든 모래를 던지든 반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없고 반칙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기면 되는 사람들이야.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그냥 너만 무너뜨리면 돼.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결기가 있고 그야말로 광기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칙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기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꺼낸 카드인 겁니다. 이 김학의 사건이. 그런데 나랑 상관없으니까 뭐 괜찮아. 이거 박근혜 대통령 스탠스 아니에요. 탄핵 정국에 있어서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스탠스를 보이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편안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작에 불과하고 요것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적인 동요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치 싸움이라니까요. 그냥 이 김학의가 진실이든 아니든,
황교안이 알았던 몰랐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이 사람들은 김학의와 황교안을 세트로 묶어갖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황교안의 그 깨끗한 이미지, 젠틀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면 그럼 성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어떤 잘생기고 차분하고 침착한 이미지의 연예인이 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어요, 한번. 그러다가 이게 무혐의거나 무죄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연예인의 이미지가 깨끗해집니까, 다시? 물론 이 연예인은 억울해요. 나는 이 여자를 건드린 적도 없어. 난 성폭행이나 성추행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 연예인은, 이 남자 깔끔한 젠틀한 이미지의 연예인은 자기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림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뭔가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이 사람은 예전에 성추문, 성추행 이런데 휩싸였던 연예인이다 라는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김학의 건으로. 그래서 전 던졌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법조계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치만 던지는 거예요. 왜? 또 시작되는 겁니다. 거짓의 산 공격. 또 이번에 김학의를 넘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곡차곡 황교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벌일 거예요. 뭔가 공작을 할 거예요. 이거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은 알죠. 아, 사실은 이 김학의가 뭐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조응천 의원과 이 김학의를 무혐의를 준 검사 2명은 다 지금 현재 친청와대 인물들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은 이거 모르지. 그냥 국민들은 이미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미지 정치를 하면서 이것으로 어떻게든 황교안을 깎아내려고 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을 깎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해요. 김학의 건으로 시작을 해서 이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후속타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황교안을 흠집내고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리기 위한 맹공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너무 좀 젠틀하려고 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에 너무 신경을 쓴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가 내가 말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꼬여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면 내 이미지가 좀 망가지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막말 프레임에 갇혀갖고 굉장히 어려웠다.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요? 황교안 당대표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여당과 죽어라 피 터지게 싸우다가 내 이미지에, 내 품격에 손상 있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뭐 그건 좋아요. 그게 맞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얌전 빼고 너무 내 이미지만 생각하다 보면은 투쟁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투쟁력이. 상대방은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자유한국당은 너무 점잖고 너무 젠틀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겠지. 좀 시간 있으니까 기다려봐 하는데 이게 순간입니다. 한순간. 이미지에 흠집 나기 시작하면은 특히 제가 그랬잖아요. 황교안, 박근혜 이런 류의 청렴한 이미지, 젠틀한 이미지, 하얀 이미지 이런 이미지에 줄 하나하나 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 금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맹공을 펼쳐야 된다. 지금 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손해원부터 시작해갖고 문재인 불법 대선 의혹부터 해갖고 드루킹이랑 엮여서 이 모든 공격을 파상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체제가 준비가 된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딱 데뷔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되니까 자, 이제부터 공격 시작 하고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버닝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성과 마약에 얼룩져 있는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상태까지 가고 있고 이것도 저는
지금 집권 여당에 어느 정도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걸 의심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걸 의심해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 민주당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그래도 애쓰고 있어요.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요게 황교안 당대표는 나름대로 본인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자기는 나름대로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의 성에 안 차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이길 수 있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쟁이에요. 정치 전쟁인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기존 정치권 소위 웰빙 새누리 기회주의 새누리라고 하던 그때 그 시절에 열심히 하던 방식 그냥 그때 당시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때 분위기랑 지금 매우 비슷하다. 그때처럼 뭐 지금까지 해오던 거 열심히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시대는 변했는데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던 방식대로 우린 열심히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가 정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뭔가가 나오는 게 없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했다시피 맞불 작전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방어를 해놓고 더 강하게 공격을 해서 그야말로 야당다운 면모 정말 투쟁력 있는 스타일 이걸로 우리가 맞불을 놔야 된다. 더 강한 불 저쪽에서 불을 지르면 우린 더 강한 불로 싸워야 되는 거지 이쪽에서는 기를 쓰고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너무 점잖게 방어 위주의 아주 약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정치적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